없죠. 등록증 재개국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할 때는 해당 관청에서 등록증을 재개국해 주는데 행정소지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같은 구역 안에서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 서류에다 묻다가 표기해서 다시 줄 수도 있습니다. 등록관청 간에 상관한 서류를 교부해 줘야 됩니다. A시에서 B시로 가면 A시에서 B시로 여러분들의 서류를 송부해 주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송부해 주냐면 박스에 보시면 1번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등록 대장, 두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별표 치시고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그 관련 서류를 이전해 주는데요. 송부해 주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몇 번 그래서 나쁜 짓거리 하면은 절대 취소 사유가 되죠? 네? 삼진하고 이제 세 번이죠, 세 번. 그래서 나쁜 짓거리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전 관청에서 서류를 송부해 주는 겁니다. 어떤 서류도 해준다고요? 행정처분 서류까지 최근 1년 동안 행정처분 서류를 진행한 것을 서류를 송부해 주고요. 행정처분의 승계, 별표칩니다. 행정처분의 승계합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이전 후에 동그라미칩니다. 자, 이전하기 전에 나쁜 일 했습니다. 나쁜 일 해가지고 도망간 거죠? 이사 간 거잖아요. 이사 갔으면 그 나쁜 짓거리가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나쁜 짓거리 한 거에 대해서 누가 또 다시 책임져 준다. 이전은 후에 등록관청이 계속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계속 부과하겠다 이거죠.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 지위의 승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여도 예전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요. 2번 이것도 약간 주의할 필요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폐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 예전의 지위가 없어질까요? 이전 그대로 계속 살아날까요? 그대로 살아나죠. 오케이. 우리가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서 폐업 기간을 포함시켜줬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 시간 해줬습니다. 3년이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등록관청 협회에도 통보하고요. 협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10일에 밑줄 쳐놓고요. 유관시 제재입니다. 사무소니까 사무소와 관련됐으니까 얼마의 과태료 나오겠습니까? 100만 원. 이거 꼭 주의하시면 돼요. 나중에 500만 원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사무소와 관련된 건 좀 간단하니까 1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의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가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별표 하나 치고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시험에 매번 나왔던 거의 매번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앞에 살펴봤고요. 169쪽에 가시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예의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1등록 1원칙이었죠. 그러나 법인은요. 법인. 여러분들이 법인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A시에서 법인을 설립했다 할까요? 그러면 B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는 A시에서 만약 개업공인중개사를 등록을 하게 되면 B시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법인이 좀 많이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죠. 법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어떻게 정해져 있죠? 반상정분 알선. 이것만 하도록 되어 있죠? 반상정분 알선만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 분사무소와 관련돼서 이제 주의할 게 몇 가지 나옵니다. 분사무소. 먼저 보시면 분사무소의 설치는 오직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누가 된다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한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분사무소. 두 번째, 분사무소마다 업무 보증을 얼마씩 해야 됩니까? 업무 보증 1억. 업무
법인은 업무보증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법인이 2억. 그러면 분사무소 하나 설치하려면 법인은 업무보증 얼마 한 겁니까? 2억 플러스 1억. 3억이 되겠죠? 3억. 업무보증. 그 다음에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 군, 구별로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뭐 강남구라고 할까요? 강남구에 분사무소 하나 있으면 또 강남구에 설치할 수 있다고 봐. 이건 안 된다 이거. 그럼 성동구에는 가능할까요? 성동구에는 가능할까요? 네. 이건 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시, 군, 구에요. 시, 군, 구. 헷갈리니까 시, 군, 구에는 우리가 하나만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순천시에 이 A 법인이 분사무소를 2개 둘 수 있을까요? 연양동에도 두고 신대주에도 두고 그건 안 된다 이거. 몇 개만? 하나만. 시, 군 하나씩만 됐습니다. 구란 개념이 여러분들 이쪽에 사실 잘 오지 않죠? 서울 광주만 가도 구가 있습니다. 강구, 동구, 북구. 여기는 없죠. 없어서 저희가 하나씩만 한 개 사무실만 1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4번에 주된 동그라미입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디가 주된 사무소겠습니까? 여기가 주된 사무실이겠죠? 주된 사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제외한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한 시, 군, 구별로 설치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천시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가 주된 사무소겠죠? 그럼 순천시는 할 수 있다고 볼까요? 없다.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 군, 구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준과 관련돼서는 정리할 게 많은데 보호준 반드시 시험에 하나 나오거든요. 이미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나올 거.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보호준. 이 보호준과 관련돼서는 둘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누구하고 등록할 때의 보호준과 등록시와 그다음에 분사무소 이렇게 둘로 나눠보죠. 지금 분사무소 하고 있으니까요. 자, 보호증은 등록할 때 언제까지 하면 되죠? 개업 개시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죠? 업무 개시 전에 하면 되고요. 분사무소는 언제 해야 되겠죠? 분사무소 이건 언제? 설치 신고시 다르죠? 개설 등록할 때는 우리가 업무 보존하지 않고 업무 개시 전에 하고요. 분사무소를 할 때는 언제 한다고요? 설치 신고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업무 보존은 등록 반드시 필요했나요? 등록할 때? 아니었죠? 등록 요건이 아니었고요. 그러나 이건 설치 요건입니다. 설치 요건이고요. 그다음 등록 신청서 제출을 등록 신청 시에 등록할 때 신청 시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같은 말이네. 안 하죠? 제출 안 하고요. 그럼 이것은 한다 안 한다? 한다. 설치 신고서는 제출해야 돼. 약간 다르니까 설치와 관련된 분사무소를 설치와 관련돼서 업무 보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네요. 보증 문제는 나중에 하나 더 나와요. 매수 신청 대리인에서는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신청 뒤에서. 이거 좀 정리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밑줄 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서 자 여러분들이 분사무소 B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해야 돼요. 그럼 이 서류를 누구한테 갖다 주냐 이겁니다. 누구한테? B시에 갖다 줄까요? A시에 갖다 줄까요? 이 말이거든요. 주된 사무소가 어디가 있었죠 지금? A시가 있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에 갖다 준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법인이 169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서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밑줄 치고 별표 치라 이겁니다. 시험에서는 뭐라 나올 것 같아요? 분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나와요. 다릅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지역에 있는 등록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거 주된 사무소를 뭐라고 시험에 나온다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이렇게 나와요. 딱 문제 보자마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니까 주된 사무소.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라 이거죠? 알고 보니까 그렇죠. 주된 법인의 책임지라 이거죠. 분사무소 잘못도 누구 책임이다? 법인 책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좀 흐트러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잘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잘못이듯이 얘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들이 책임지니까 주된 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지점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기업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의 우리가 실무교육 실효증, 실무교육 나왔네요. 실무교육.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실무교육.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몇 시에서 몇 시간 받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28에서 32시간. 실무교육 받습니다. 뭐 말이 나왔습니까? 연수교육은 12에서 16. 2년에 한 번.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겠네요. 공인중개사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70페이지 보시면 170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제출 서류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 없다. 밑줄 칩니다.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격증은 제출한 데가 없습니다. 자격증 어디에만 해놓으면 되죠? 여러분들? 그죠? 사무실에 예쁜 액자에 게시만 해놓으면 돼요. 게시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이. 그 다음에 3번 밑줄 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밑줄 칩니다. 몇 치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사무소. 등기부 등본은 우리가 요즘은 법인이 정보를 이용해서 정부가 하니까요.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행정수수료 납부하고요. 자, 행정수수료 납부에서도 주의할 게 분사무소에 설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례 밑줄 칩니다. 지금 수수료는 전부 누가 관련돼 있죠? 조례죠, 조례. 대통령이 아니에요. 신고 필증 교부 및 통보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처리가 며칠 돼 있죠? 7일. 며칠? 7일. 우리가 개업할 때 며칠 걸렸죠? 7일. 그래서 개칠, 인칠 했잖아요. 개칠, 인칠. 그러니까 똑같은 설치니까 분사무소도 며칠이네? 7일. 이게 헷갈려요, 나중에. 이게 되겠습니다만, 7일하고 11을, 10일. 여기가 5가지가 있죠? 7일. 그 옆에 보시겠습니다. 그 옆에. 주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아까 살펴봤어요. 자, 여기도 7일, 며칠? 7일. 7일. 등록 통지 7일이고요. 수수료는 누가 정한다고요? 조례. 등록관청이고요. 분사무소는 누가 한다고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에 주된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관청이고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 방금 또 여기 있다가 이제 장사 안 되니까 이전하는 거죠? 어디로 도망갈까요? CC로 갔습니다. 이전할 때도 똑같죠? 서류. 아까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를 관할한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하고요. 구비 서류가 있고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 분사무소 확보를 증명한 서류,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 그래서 뭐 이확신, 뭐 이렇게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올 필요 있나 싶은데요. 혹시 온다면
분사무소 이전 옆에다가 구비소 옆에다가 이확신 이전의 동그라미 이전 신고서 동그라미 분사무소 확보 사무실 있어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사무실 있어야 확보 사무실 확보에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기억납니까? 중개사무소에 개업공인 중개사무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개시에 등신자 보수하겠죠? 이 신이 뭐였어요? 중사무소의 신고 필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거. 자, 신고 필증 재교부 할 수도 있고요. 재교부 받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밑줄 치고요. 재교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다만 동일한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된 경우에는 신고 필증을 변경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행정소를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BC에서 BC로 갔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재교부가 아니라 밑에다가 변경했다는 내용만 적어주고 다시 그 서류를 주는 거니까 재교부할 때 드는 비용이 없으니까 입금 몇자 들었잖아요. 그래서 돈 안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나 BC에서 CC로 넘어갈 때는 있다. BC에서 BC로 가면 없다. 이렇게. 그래서 관할 도청 등록관청 안에서 움직일 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등록관청의 통보입니다. 통보. 이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밑줄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전 전 동그라미 및 동그라미 이전 후 동그라미 복잡하죠? 그래서 어디에 신고란 말이죠. 이전 전에 때도 신고하고 통보해주고 이전 후에도 통보해주고 양쪽 다 해주라 이겁니다. 나 도망갔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죠? 밑이 들어가죠. 밑에 동그라미. 밑에 동그라미 치라고요.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올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나왔다. 밑에서 한번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커피 한잔 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있는 거라 신경이 안 쓰나요? 밑 한번 했어요. 밑 했어요. 그랬죠? 네? 한 장 그랬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한지만 아시면 돼요. 이게 은근히 시험장에서 복잡하니까 인장에서 나왔죠. 인장에서 설명할 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그렇죠. 소속공인중개사가 둘이 서명 및 뭘 하겠죠? 그렇죠. 서명 및 말이 나가겠죠? 누가 물건 물어왔죠? 소속공인중개사 물건 한 거죠? 근데 거기 누구도 해줘야 된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말이 서명 또는 말이 나가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죠. 그래서 딱 시험 볼 때, 먼저 답을 알고 가자겠죠, 우리는. 그래서 아까 나눠준 게 다 답이에요. 문제 풀 때 먼저 답을 유추해서 시간이 없어요. 답을 알고 푸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한테 가장 고마워하는 자료가 되고, 제가 한 장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것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하시지 말고요. 쓰고 있는데 한번 써보시라는 거, 이거 제가 일단 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다 적어주고요. 암기법 다 해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디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율법 가랑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하면 과락은 제가 넘겨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올 여름에 크리스마스는 아니죠? 12월이죠? 올 크리스마스 전부 모여서 좋은 데서 우리 같이 공부했던 1년 되돌아보면서 좋은 시간 보내보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언젠가는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산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수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학원에서 여기서 5년만 운영해 주면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평생 자산이고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하시고 서로 아시니까요, 약간 신뢰가 있잖아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점은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 알잖아요. 1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정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때 좀 순수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순수하시잖아요. 공부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딱 오는 순간 다 버려버리고 공부만 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굉장히 순수하시거든요. 아무튼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려워하는 걸 아니까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자료는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제발 자료 욕심 내시 말고요. 아까 우리 유 사장님한테 약간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이걸 갖고 했을까요? 어차피 저는 법좀 확인했을 거니까.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뭔가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자, 그때 갖춰주시면 제가 그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및 주의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등록관청 통보. 분명히 어렵다 했습니다. 등록관청 통보는 어디 해주라? 도망간 후. 네? 도망가기 전에도 해주고 도망간 후에도 해주라. 군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통보해야 돼. 나 도망갔다 이렇게. 도망가서는 또 나 도망갔어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에 재교부 신청이 있고요. 재교부 신청. 신고필증을 재교부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고필증을 분실했거나 또 기재 변경한다든가 잘못 훼손 이런 경우도 재교부 하는데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행정수수료를 납부하고요. 신고필증이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당해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요. 분사무소에 대한 규정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신고 후 폐업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분청이 하고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2개는 먹습니다. 읽어보세요. 설치 신고 이전 후 폐업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감독 명령 업무 정지 처분 이건 전부 누가 하죠? 주된 사무소에서 하죠? 주된 사무소 하고요. 분사무소에서 주택거래 중개 시 중개보수 적용의 별표치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보수 문제에서는 뒤에 할 텐데 어차피 보수는 시험에 한 문제, 두 문제 나오죠? 원래 계산 문제 나올 거고요. 자, 보수. 중개보수는 누가 정한다겠죠? 조례에서 정한다겠죠? 조례에서 정하는데. 자, 분사무소를 계산해보죠. 분사무소 보죠?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는 알고 보면, 얘들의 집이 있죠, 집. 그게 왜요? 주된 사무소죠? 그럼 중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분사무소에서 A 물건에 대해서 중개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중개보수를 따는 것인지 분사무소 중개보수를 따는 것인지 이거죠. 그래서 A시였고 B시였다면 어느 시를 따른다? 여러분들 어디 시를 따르겠습니까? 지금 분사무소 관련된 건 전부 누가 책임지고 있죠? 주된 사무소 책임지고 있죠? 근데 수수료는 주된 사무소 조례를 따를 것인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조례를 따를 것인지 갈등이 생긴다 이겁니다. 어딜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분사무소 조례를 따른다 이겁니다. 이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돈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돈 보니까. 그럼 아니죠 사장님. 분사무소의 수수료와 관련돼서는 어느 조례를 따른다? 분사무소 위치되어 있는 조례를 따른다. 왜? 거기서 돈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까다로워요. 분사무소에서 주택거래 중개 시 중개보수 적용의 별표 치시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중개보수를 적용받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까지 계산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게 응용돼서 나중에 모의고사에는 여기까지 풀어볼까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간단한 것만 나왔는데 지금 작년에는 주택예외가 나왔어요. 주택예외가 나와서 이러나 조금 불편했는데 이번엔 여기까지 나온다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A시 수수료 적어져 있고 B시 수수료 적어져 있겠죠? 시험 문제 나온다면 분사무소 주택거래 시에는 관할 시도 조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라는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 활용. 이것도 약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중개사무소 공동 활용은 뭐냐? 같이 사용이 된다 이겁니다. 같이 사용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사무실 운영하시려면 비용 부담되죠? 부담 안 돼요? 되잖아요. 오, 그래,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부담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같이 쓰자 이겁니다. 같이 넓으니까. 아까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본인 명의가 된다. 아니죠? 본인 명의 아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넓어야 된다? 그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책상 하나면 돼요. 책상 하나면. 책상 없어도 돼요. 이렇게 서서만 해도 돼요. 그래서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A 공인중개사 활동하는데 사무실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B, C 여러분이
개업을 하시려고 해요. 자격증 취득하시고. 근데 사무실 얻기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일이 날라가면 된다 이겁니다. 일이 날라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이분한테 같이 사용하자 하면 돼요. 같이 사용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yes 하면 이 사람이 그냥 그래 그렇게 하지? 라고 yes 하는 예 사용 승인서만 이 사람이 써주면 돼요. 승인서.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사용하자 이런 승인서. 특별한 양식 없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같이 사무실을 씁니까? 안 씁니까? 쓰겠죠? 자, 그럼 이 사무실 지금 누가 있죠? A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고 B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겠죠. A 개업 공인중개사가 나쁜 짓 그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나쁜 짓 그랬다고요? A가. 그럼 B가 책임질까요? 아닐까요? 오, 그렇습니다. 이게 앉아요. 이게 쉬운 문제예요. 앉으면.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A 공인중개사님께 소속이 있었고, 보존이 있었죠? 이분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 책임지지만, 날라온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람 잘못이라 해도 이 사람 책임지지 않고요. 이 사람 잘못이라 해도 이 사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뭡니다. 각자. 그럼 여기 이 사람이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열 때 하는 절차를 이 사람이 같은 사무실 주소로 계속 똑같은 행위를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네, 똑같이 사용하고요. 아니 그런 거를 그 걸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걸어놔야죠. 네, 걸어놓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해요. A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B 개업 공인중개사가 날아갈 수 있다 없다? 날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날아가서 같이 활동할 수가 있는데 A가 잘못했다. B가 책임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날아갈 수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날아간다는 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 집안 두 식구 되는 거니까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을 하시다가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사무실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서탄 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죠. 어떻게? 그래서 B를 불러들여. 이런 경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상식선은 생각해요. 상식선은. 그 사무소가 지금 범죄 뭐예요? 원상이죠. 범죄 원상에 깨끗한 사람 불러들이면 범죄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이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돼요. 시험 문제 이겁니다. 추가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A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정지 중일 때 B 개업 공인중개사를 불러다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경우는 안 된다. 상식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전 신고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보죠. 공동 활용 여부입니다. 원칙이 가능하다. 밑줄치고요.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밑줄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밑줄 칩니다. 다른에 동그라미 치고 개업 공인중개사에 뭘 첨부하면 된다? 승낙서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승낙서. 근데 주의할 게 승낙서에 동그라미 치고요. 승낙서에 동그라미 치고 이 승낙서를 시험에서 뭘로 바꿔놓냐면 임대계약서로 바꿔놓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너 날라와 이렇게 할 때 날라와서 같이 일해도 좋아 사무실 써도 좋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뭘 써준다고요? 승인서요? 승낙서라고 하죠. 승낙서를 보여줍니다. 근데 임대 그거가 아니다? 계약서가 아니다. 이거. 임대차 계약서는 아니고요. 승낙서. 누구의 승낙서? A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만 있으면 B 개업 공인중개사 날라와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제가 여기 사무실 내놓을게요. 내년에 틀림없이 내놓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럼 날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은 여기 놓고 나가서 일하시면 되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광주나 대도시는 많습니다. 되게 이제 영업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무실은 반대 있어요. 요즘 뭐 사무실에 갈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꼬박 봤는데 자기 구역을 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한 분 있는데 지금 그 전대 후문이거든요. 전대 후문은 한마디 돌아요. 하루 종일. 아침 10시나 아침이 좀 한가하잖아요. 상권인데 아침 인사로 다닙니다. 사무실은 서구에 가 있어요. 굉장히 멉니다.
군대 서구에 갔는데 전대 북부에 있는데 아침에 10시부터 시작해서 일과 그래요. 다니면서 문 열 때, 장사하시는 문 열 때 인사하고 한 번 삥 돕니다. 그럼 오전이 가요. 그리고 또 끝이에요. 여기 자기 관할 구역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소득이 여러분 상당히 초라합니다. 벌써 7년 전 자격증 따가지고요. 이 업무를 배웠어, 노하우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데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니까 계속 자기 물건을 확보하시고 아침마다 이렇게 저도 그 예전에 학원부에 살 때 지나가다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사무실 별도로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런 사무실 하나에 공동으로 이렇게 등록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사인해놓고 나와서 이렇게 자기 구역 정해서 집 근처에 구역에서 빙빙 도시면 되겠죠? 어차피 당사자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요즘 또 사무실로 활용하기 커피숍 같은 거 엄청 좋아졌잖아요. 예전에 다방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처음부터 좋은 물건이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내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일단 그 사무소 부담스러우면 내리셔가지고 하시다가 나중에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에 보시면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불가하다 밑줄 치겠습니다. 나쁜 짓거리 하고 있는 데는 날아갈 수 없다 보시면 돼요. 나쁜 짓거리 하는 데는 날아갈 수 없다.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나쁜 짓거리 하는 경우에는 날라오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성 및 운영이 있고요. 종별은 무제한입니다.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공동사무소 구성하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제한이 없다. 종별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끼리도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까 설명 하나 안 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여기가 6-2에 해당하는 중개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중개인은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죠. 자, A씨만 가능하잖아요. A씨만 가능하니까 난 B씨에 있는 걸 꼭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좋은 B개업공인중개사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려서 이분한테 여기서 공동으로 사무실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있겠죠. 이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분이 날라왔다 해서 이분이 전국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못하죠. 이 사람은 어디만 하게 돼 있어요. 중개인은 A씨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들어왔다 해서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그 중개인이 전부 개업공인중개사 불러들여서 전국으로 사용을 하겠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밑줄 치고요.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한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중개사무소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각각 독립된 개업공인중개사이므로 업무보증 설정 및 손해배상 책임, 인장 등록, 업무지역의 적용, 고용인의 고용신고 등 각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법인과 함께 공동사무소를 구성하더라도 여전히 업무지역에 제한을 받게 된다 밑줄 칩니다. 업무지역 제한, 부칙상 밑줄 치고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불러들여도 자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편법하신 분도 있겠죠. 공동활용사무소 이전 신고가 있고요. 이와 양식 옆에가 있네요. 개별적으로 신고한다고 했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이런 거 있고요. 178페이지입니다.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 도장 등록이 해야 되는데요. 이제 또 우리나라도 이거 없어질 겁니다만 아직까지는 하고 있죠. 다른 쪽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아주 인장 등록과 관련돼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추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추접스러운 문제 자체가. 자, 인장 등록할 사람 누가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 소공인이 있었죠? 중개보조인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인장이 등록을 할 때 도장 등록하는 거 도장의 크기가 있습니다. 크기.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7mm에서 30mm의 사이즈여야 된답니다.
이게 답이에요. 네, 7mm에서 30mm.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징그럽게 나올 겁니다. 자, 이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장 등록의 의미 보시면 의미 이 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중개행위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한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 대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서 의무화에 밑쳐칩니다. 의무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자, 개 및 소가 나오는데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주로 개 및 소입니다. 어떤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둘 다 해야 됩니다. 이 경우가 여기 나왔어요. 뭐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둘 다 쓰면 나중에 둘 다 찍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죠? 하나?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에도 둘 다 해줘야 돼요. 둘 다. 그래서 밑은 이제 두 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나왔네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둘 다 해야 돼요. 또는 안 해요. 또는이라는 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둘 다 해줘야 된다. 확인설명서는 좀 뒤에 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니까. 자, 인장 등록의 주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동그라미 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고요. 등록 관청에 하고요. 중개보조원에게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179페이지 등록한 인장입니다. 개인, 중개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인 사는데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중록부에 따른 중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가명 쓰면 알겠다 이거죠. 이건 뭐 상식적이고요. 그 크기가 가로세로 얼마라고요? 7mm에서 30mm 밑줄 별표 칩니다. 시험지에서는 10mm, 30mm 이렇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거 매번 나오고 있는 지문이니까 이쪽에서 출제는 해야 되겠고요. 출제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세상 별걸 다 해오죠. 7mm에서 30mm. 나중에 인장. 그래서 여러분들 도장 합격했다고 도장 큰 거 사용하시면 안 돼요. 100번 큰 거 쓰면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7mm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9mm. 네? 29mm. 29mm를 쓰답니다. 아, 좋습니다. 29mm. 맞아요. 29mm. 아, 좋겠습니다. 도장 들고 다니시려면. 그 다음에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아무튼 7에서 30이었습니다.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상업등기 규칙 밑줄칩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밑줄칩니다. 법인의 인장에 동그라미 칩니다. 법인의 인장. 그래서 혹시 법인을 설립하신 분은 알 텐데, 법인은요, 법인 자체가 인격을 갖추고 있죠. 법인 인격을 갖춰서 등기 등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자의 인장이 아니에요. 대표자의 인장, 아니 대표자를 써놓으시죠. 여기서는 누구의 인장이다? 법인. 시험에서 맨날 대표자라고 하는 법인의 인장을 사용해요. 법인 도장 별도로 있습니다. 법인 도장이라고 하죠. 통상적으로 대표자의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대표자의 인장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장을 사용한다.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분사무소죠. 분사무소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 사용하나, 자, 법인의 인장을 사용한다면 자, A씨가 있고 B씨에 있다겠죠. 우리가 자, 법인 인장 사용하면 거래할 때마다 누구 찾아가야 돼요? A씨가 도장 갖고 와야 되겠죠?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B사무소에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죠? 이 책임자의 인장을 누가 하게 되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밑줄칩니다. 누가 보증해야 된다고요?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이니까 되게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의 인장을 등록하죠. 여기서 주의할 건 어찌됐든 간에 법인의 대표자, 동그라미 칩니다. 법인의 대표자, 이 자리를 뭐로 바꿔놨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등을 틀립니다. 실제 현실적하고 좀 이론하고 좀 다르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싹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인장 등록의 시기입니다. 인장 등록은 우리가 업무 개시 전이라겠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인장 등록과 또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해보니까 보증.
보증. 업무 보증도 업무 개시 전이었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지금 우리 하는 게 인장 등록과 뭐가 있었다고요? 보증. 그럼 고용 신고는 언제 합니까? 그렇죠. 고용하기 전. 이것도 일종의 업무 개시 전이겠죠?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의 방법 보시면 개인은 실명이 나타난 인장 등록하고요. 가명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데요. 이제 합격하신 분 되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셨다 분들은 50대 넘으신 분은 예전 이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때 이름 바꾸는 열풍이 붑니다. 법원 찾아가서 많이 바꾸시죠. 여러분들 이름 잘 이쁘시. 내일하면 이름을 어디다 또 해야 되죠? 이렇게 간판에도 쓰죠. 여러분 이름 쓰잖아요. 이름 써야 됩니다. 무슨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무소하고 누구 이름 없다 이렇게 번호 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쓰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분도 개명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개명했습니다. 근데 개명 전보다 개명 후에 이름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96년생 중에 96년인가? 96년생 중에 가장 많은 이름 찾아내시면 우리 학원에 없더라고요. 학교마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96년생이요? 네. 96년, 97년생에 지금 호적 이렇게 등기할 때 이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름.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는 미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순자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당시 태어나신 분,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저 이름 어떤 게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진짜 많대요. 예전에 미자만큼 많더라고요. 어떤 이름 많이 써요? 유진이라는 이름 가장 많이 써요. 김유진, 박유진, 이유진 이게 인기였나 봐요. 당시에. 왜 인기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이름은 유진이가 지금 그래서 가장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가는 그 유진이 나이 같은데 이 당시를 생각해 보시다니까 이 당시에 갑자기 태어난 얘들한 유진이라는 이름 마셨죠. SES에 유진이가 예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클.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제가 텔레비를 지켜보면 TV를 보면 대박 치더라고. 옛날 토요일은 가수다. 무한도전 보셨습니까? 그 토토가 보는데 처음 예고 프로 보는데 괜찮겠어요. 괜찮겠는데 제가 지켜봤습니다. 본방을 사수했습니다. 저희 나이 때 본방 사수하는 것은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근데 대박 치더라고. 예전에 진짜 사나이가 나오더라고요. 2, 3일 지나서 본방을 봤어요. 그러면서 남자들 옛날 생각도 나고 저기 뭔 인기가? 그랬더니 또 대박 치더라고요. 본방. 제가 본방 사수하면 대박 치는. 혹시 방송 관계자 계시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본방 사수할 게 또 작년에 뭐였죠? 미생. 보셨나요? 거기에서 제가 미생에서 느꼈던 만화로 보다가 또 틀리니까 아주 연기 잘하더라고요, 다들. 미생에서 느꼈던 게 저도 회사 생활을 좀 나와보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있습니다. 회사 예전에 나고 직장 동료를 찾아오셔서 회사 생활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나쁘다고 하죠?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는 시베리아 벌판이라면 밖에 나오는 거다. 밖에는 지옥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피부 제거하다. 회사 생활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좀 어쨌든 간에 회사 생활을 떠나고 나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회사를 떠나면 지옥이더라. 회사는 전쟁이라고 했죠. 회사는 전쟁터지만 회사를 떠나니까 지옥이더라. 미생. 예전에 또 그 전에는 못 봤더라. 응답하라. 여기 누구죠? 그 친구 여기 순천 친구죠? 호진이. 이번에 그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성장해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여기저기 나오면 좀 삼시세끼로 나오지, 정글의 법칙으로 나오지, 참 순박한. 굉장히 순천에서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순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연기 오래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분야를 열심히 하시면
그런 계기가 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 분야를 10년 하시지 말고요. 자격증은 올해로 끝내고요. 비업은 한 30년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년, 50년. 평생 하시면 되죠. 자, 인장 등록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렇게 쫓습니다. 이런 표현 참 이상한데요. 좀 속상합니다. 실제로 시험 출제되면. 실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이렇게 있으면서 법조문 해놓고 시험 출제해버리니까. 아까 번다, 가름한다 이런 걸 좀 바꿔놓으니까 제출하여야 한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틀린 표현. 가름한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장이 변경이고요. 인장 변경도 우리가 7일 이내에 합니다. 인칠이라고 배웠죠? 인칠. 인칠 꼭 기억해 주세요. 인칠, 개칠. 성이라면 개칠. 인칠, 개칠, 인칠, 개칠. 또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등칠. 등친다. 인칠, 개칠, 등칠. 나중에 보면요. 한 8월만 되더라도요. 방금 저희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관시 제재입니다. 유관시 제재도 다시 개업, 소자 생각하시면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하고 인장은 업무 정지가 되겠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6개월인데요. 6개월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난이도 약간 상입니다. 이 6개월을 찾아내면